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요즘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완화하니 많이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연말 산타랠리의 가능성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어제는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한 영상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냉정하게 시진핑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자 라는 영상을 올렸고, 시진핑의 입장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제가 굳이 여기서 다시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장이 딱히 별다른 이슈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면서 이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선 제로 코로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여전히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완화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오히려 지금 들려오고 있는 소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제로 코로나 강화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결정적으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에 무게를 싣는 경제학자나 투자자들의 의견은 이거예요. 중국이 백신 접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말한 거. 이게 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단순히 이걸로 제로 코로나 완화 희망 회로를 품는 건 좀 오바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지금 완전 새로운 내용의 뉴스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동안도 충분히 잘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은 중국이 저런 뉴스 안 냈나요? 아니,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 국가 국민들한테 백신 집중적으로 맞추겠다고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해왔던 멘트들이잖아요. 다만 요즘 이제 중국 곳곳에서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가 좀 강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달래는 차원에서 정부도 입장 발표를 해야 하니까 지금 시점에 저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한 번 더 낸 것 같긴 한데요. 막상 알맹이 까놓고 보면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해오던 것과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데 라는 방법론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도 백신 접종을 시키고는 있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물백신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선 뭐 예를 들어 정부 차원에서 화이자나 모더나와 계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해서 확실히 효과 있는 백신들을 투여하겠다라던가 뭐 이 정도 뉴스는 나와줘야 얘들이 진짜 제로 코로나 완화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선 그걸 기대하긴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방정부의 과도한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정책을 낸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여러분 지금 올해 들어와서 1년 내내 나오던 소리입니다. 이런 뉴스들 나올 때마다 이제 그럼 중국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개방 좀 해주고 공급망도 해결되면서 인플레에도 도움이 되려나 싶으면 다시 또 상하이 같은 대도시도 완전 봉쇄해버려서 우리 멘탈 다 터지게 만들고, 그러고 또 좀 있다가 살짝 풀어주고, 그걸 본 우리들은 그래 솔직히 이번엔 진짜다, 지들도 경제 어려울 텐데 이번엔 진짜일 수밖에 없다 하고 안심하고 있으면 다시 또 봉쇄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중국 같은 공산국가의 정말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데요. 자유진영의 국가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저 국가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이런 식으로 잡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 웬만하면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공산국가들의 특징은요, 이게 도통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그래 이번엔 진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예상을 해도 순식간에 본인들 말을 뒤집는다던가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평생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중국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요, 이건 오히려 제로 코로나 강화에 좀 더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게요, 우선 대학교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이겠지만 또 이런 부분을 넘어서 지금 막 중국 내 청와대 같은 유명 대학들에서도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와 더불어서 뭐 반 시진핑, 반 공산당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위들의 결속력을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위가 벌어지는 곳들에 공안을 파견하고 방어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정부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한동안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살짝살짝 숨쉴 구멍만 만들어주는 정도로 해제를 하는 게 여러모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지금 시진핑 3년임 이후에 일당 1파 체제로 굳어지면서 독재에 대한 그 중국 내 깨어있는 대학생들이나 엘리트 집단들의 반발이 강한 상황이니까요. 네, 물론 저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아예 폐기를 해버리고 공급망이 다시 원활해지면서 증시가 살아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땐 제로 코로나 완화로 인한 증시 상승은 적어도 올해 안으로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이 짓을 언제까지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상황들이 정상화되고 주가 또한 잘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새롭게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글 계정 특성상 이름, 성의 순서로 아이디 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 부분은 제가 감안하고 아이디를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춘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미드미네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찰스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정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임주현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진위환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VC541F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RM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짱헤라세라 아빠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한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 역시도 멤버십 회원분들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넓혀드리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올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감사한 후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하지 않았더라도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